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벌써 한 달째 전공의 없이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피로감,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움직임을 예고하자 환자들은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가장 최근 집계한 강원 지역의 전공의 이탈률은 89% 수준. 전체 전공의 390명 중 362명이 사표를 냈고 이 가운데 15명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곳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은 모두 4명의 전공의가 근무했지만 집단 사직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의와 전임의 등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이제는 피로감이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원주를 제외한 강원 지역 거점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로도는 극에 달아있죠. 중증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당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쓰고 계시고 해서 의료진 피로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줄어든 환자 수는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형 병원마다 수억 원씩의 적자 운영이 이어지자 강원도가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난기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6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로 했고 경북대병원과 대구 파티마병원 등은 일반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폐쇄했습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의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등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의료진을 줄이고 있습니다.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을 예고하고 나서 의료마비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대 의대 교수의 70%가 사직 의사를 밝혔고 충남대와 건양대 등 전국에서 동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는 자꾸 생기는데 의사는 웃음을 못해. 환자는 자꾸 생기잖아. 나이 먹은 사람들 자꾸 생기는데 그만해. 병원 측에서는 진료를 맡고 있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은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키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정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경고하며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달래는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절차대로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까지는 막아야 한다며 대화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의료계가 정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발표를 기점으로 대화냐 투쟁이냐 갈림길을 선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의협 회장 선출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꿰어맞추기,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5번째 연임을 확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87%로 집계됐습니다. 철권 통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진 푸틴 대통령, 이제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들에 대해 사실상 굳히기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 열렬한 환호와 박수 속에 미소를 머금은 푸틴 대통령이 여유로운 모습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대선 종료 바로 다음 날 열린 크림반도 병합 10주년 기념식은 사실상 푸틴 대통령의 5선 승리 축하 행사장이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병합된 우크라이나 점령지들을 잇는 철길이 조만간 크림반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Вот только сегодня утром мне доложили о том, ч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а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от Ростова до Донецка, до Мариуполя и Бердянска. Мы продолжим эту работу, и скоро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составы пройдут прямо в Севастополь. 러시아 선관위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치러진 이번 대선 투표율이 77.44%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 역시 기록적인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З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голосовали 56 миллионов 426 тысяч 399 избирателей. Сейчас почти 76 миллионов. 푸틴 대통령의 최종 득표율은 87.28%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자유롭게 치러졌고 오히려 서방의 압박 속에 러시아 국민들이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첫 시구를 맡았고 하나로 복귀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옛 동료들과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등 달라진 한국 야구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한 첫 한국인 메이저리거 박찬호. 17시즌 동안 아시아 투수 최다승인 124승을 거뒀고 여전히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30년이 흘러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개막전이 처음 열리고 첫 시구자로선 박찬호는 만감이 교차한 듯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역사가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사실 이 글러브도 30년 전에 제가 오프닝데이에 썼던 그 글러브를 박물관에서 지금 갖고 왔거든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반반 유니폼을 입은 박찬호는 시구 뒤 한국인 최초의 골드글러브 수상자 김하성과 뜨거운 포옹을 나눴습니다. 김하성을 통해 느낀 격세지감도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바드레에서 선수들이 다 같이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하성 선수가 그 스피치도 하고 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멘트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었는데 굉장히 선배로서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LA 다저스에서 데뷔했던 류현진은 로버츠 감독은 물론 옛 동료들과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류현진은 하나 선수답게 대전의 명물빵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고 대전에서 그래서 유명한 게 성신당이니까 또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샀습니다. 뜻깊은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메이저리그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연합뉴스 TV 박수지입니다.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지난 10일 출국 금지가 해제되자 호주로 향한 뒤 11일 만에 귀국인데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공수처 수사를 희망했습니다.
공항까지 나온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 속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출국 금지 해제 후 출국한 지 11일 만에 방산 관련 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부인하면서 공수처 추가 조사를 희망했습니다.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대사는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주 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총선 이후까지 계시나요? 그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는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직후 공수처의 출국 금지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대사는 공수처 조사 후 출국 금지가 해제되자 호주로 출국했고 야당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출국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라고 판단한 여당에서조차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자진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 대사가 오는 25일 개최되는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별도로 모아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드물어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소집된 회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한 날 군 검찰이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이 지난해 8월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기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전 장관이 처음엔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전후로 대통령실과 해병대 지휘부 간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박정훈 전 단장의 변호인은 이 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미양국은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에 위한 사전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 능력을 우리 군이 확보하고 북한 위협에 대비한 초기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최근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선명해진 신냉전 구도 속에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꼽혔습니다. 이런 기류는 미 상원 청문회로도 이어졌습니다. What are the obstacles? Is that something that's now being essentially postponed because of the increasing threat? 러 캐메러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해 나아가고 있고 완료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I mean we're on the trajectory to complete it, but it's standards-based, not time-based, and I've gotten that directly from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3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믿음도 강조했습니다. The true existential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s not World War II Imperial Japan. It'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nuclear weapons pointed at both countries and quite frankly, our country. 미국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에 군수품 지원이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군수품 생산 능력에 갖춰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